국제 현안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국제 질서 구축에 앞장서는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역할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건희 여사님도 같이 가시던데 네. 왜 또 꼭 같이 가야 되나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유엔 총회 같은 경우는 이 영부인 프로그램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럼 그런가요? 그 안에서 혹시나 또 뭔가 사건 사고가 생기진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고요. 김건희 여사가 동행하는 것을 두고 좀 약간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실장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반드시 동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 왜냐하면은 대통령의 해외 순방의 모든 관례가 부인들이 동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비즈니스 트립, 뭐 1박 2일 이런 것 같으면 모르지만은 실무 방문? 저는 같이 방문하는 것이 원칙이다. 네, 한 주간 여론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이은영 휴먼 앤 데이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배 소장님. 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달 만에 30%대를 회복한 지표가 나왔죠. 네. 추석 민심 영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글쎄 뭐 대통령에 대한 특별히 평가 자체가 달라졌다기보다는 워낙 지지율이 떨어졌으니까요. 위기감에 따른 또 결집 성격도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또 추석 전부터 민생행보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들도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네. 바로 이런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권 교체 목적으로 투표했던 특히 이제 보수층과 70대 이상이 결집하면서 보시는 조사 결과처럼 갤럽에서도 6%포인트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났거든요. 물론 지난주에는 조사가 없었고 2주 전 조사와 비교인데 네. 6%포인트 올라간 것은 대체적으로 보수층과 또 70대 이상의 결집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이 소장님. 네. 이번 갤럽 조사를 보면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평가 이유 중 가장 높았던 인사 문제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네네. 어떤 이유에서죠? 네, 근데 이게 인사 문제가 또 줄었다고 보기보다는 네. 다른 요인들이 새롭게 올라오면서 인사 부분이 조금 줄어든 듯하게 느껴지는 건데요. 사실 이번에 그 부정평가 1위가 경제와 민생을 살피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온 게 경험과 자질이 부족하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이제 인사는 최근에 좀 빈자리를 많이 이제 채워 넣은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그 인사에 대한 불평이 조금 줄어들 수가 있고 또 대통령실 개편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약간 이제 기존의 부정평가보다는 낮아졌지만 지금 대통령 전체적으로 대통령이 일을 잘 못한다라는 내용의 부정평가가 상위로 올라왔다라는 걸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배 소장님. 네. 지역별로 보면요, 특히 대전, 세종, 충청에서 지지율이 크게 올라간 걸 볼 수 있는데 네. 어떤 배경입니까? 사실 아주 큰 차이의 변화가 있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그래도 주로 보수 성향이 강한 중도층들이 결집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은 네.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충청 출신이거든요. 네. 지역구가 공주, 부여, 청양 쪽이기 때문에 이 효과가 또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또 이제 보수층과 70대 이상을 중심으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이 결집하는 것인데 특히 이제 중도층 경우에는 좀 중도층 성격이 있는 충청권에서는 그동안 별다른 결집이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결집하는 시점에 또 70대 보수층 이 부분이 충청권에서 더 먼저 선제적으로 작동을 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중청권에서의 지지율 변화가 있다고 보시는데 지속적으로 유지되는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죠. 네. 대통령실의 영빈관 신축 예산 편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윤 대통령이 신축계획 전면 철회를 지시했습니다. 영빈관 신축 논란이 대통령 지지율에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사실 지금 이제 오늘 아침에 해외 순방을 떠나셨는데 사실 이 순방을 하고 나면은 이제 지지율이 한 3% 정도, 3%포인트 정도 상승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성과가 있을 때는 그보다 더 상승할 수도 있는데 그 전날 이런 큰 영빈관 신축 계획이 나왔었기 때문에 부정적 영향을 줄 거로 봤어요. 이번 순방이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시기 전에 백지화를 시켜놨는데 네. 사실 그 백지화한 이후에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는 게 일단은 이거를 국회와 상의하지 않고 몰래 예산 편성한 부분, 그 다음에 지금 청와대를 관광지역화하면서 거기에도 또 예산이 한 400억 정도가 지금 편성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지금 그 공간, 외교부 공간이 이제 지금 관저로 사용되면서 외교부 공간에 대한 예산도 지금 한 20억 넘게 배정이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한꺼번에 또 더
영빈관 씨 측은 백지화시켰지만 나머지 다른 내용이 또 추가로 지금 나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는 이거에 대한 내용들이 또 많이 국회에서 이야기되지 않을까. 그러면 대통령 순방 효과가 상당히 좀 감소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 수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네. 해외 순방에 갔다 오면 통상 이제 대통령 지지율의 그렇죠. 함수 관계도 볼 수 있을 테고 예. 방금 이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내 여러 현안과 부닥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다음 주에 지지율은 어떨까요? 그래도 저는 조금이라도 올라갈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순방을 하게 되면 일단 대통령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거든요. 네. 특히 우리가 이번 순방단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눠볼 때 첫 번째로는 이제 장내 이 다자 외교가 영국에서 또 유엔에서 펼쳐지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미지 또 상징적인 효과가 있다면 그것도 주목받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대통령의 순방 때 지지율이 올라가는 응답자 계층이 MZ세대나 2030이나 이제 중도층이 되는데 네. 주목 효과가 일단 보도가 많이 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미국과 한미 정상회담에서 지금 IRA,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서 우리 전기차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좀 끌어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성과가 있다면 이제 실질적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이 사실은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 네. 장애에 대해서도 여러 좀 논란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외교 순방 현장에서 김건희 여사가 또 목걸이나 발찌나 또 머리끈이나 구두나 또 이 부분에 막 주목을 받으면서 논란이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된다면 상당히 대통령 지지율에 부담이 될 수는 있는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임기 초반에 네. 순방을 하게 되면 지지율이 올라가긴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많은 주목을 받고 보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는 미국 대통령도 그렇고 한국 대통령도 그렇고 비행기에서 내리기 싫다 그래요. 네. 왜? 내려오면 막 골치 아픈 국내 정치 현안과 맞부딪혀야 되거든요. 대통령뿐만 아니라 소장님도 그렇잖아요. 비행기가 떠긴 떠야 될 텐데. 네. 사실 이번 두 번째 순방이니까 네. 방금 이제 말씀하신 예. 김 여사를 둘러싼 이런저런 것들을 또 많이 신경을 쓰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소장님, 네. 김건희 여사 얘기 나왔으니까 특검 도입 찬성 여론이 과반을 차지하는 여론조사가 있던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그 여론조사가 미디어 토마토가 이제 그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찬성 의견이 56.7%가 나오고 네. 반대가 36.2% 나왔는데요. 추석 때 나온 그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는 거의 60% 넘는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사실 최근에 대통령 지지율이 아까 그 갤럽에서 반등한 요인에 대해서는 이 김건희 여사 특검은 찬성을 하는데 민주당이 최근에 이제 대통령을 직접 고소고발하는 건이 있었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보수층을 좀 결집시킨 것이 아닌가 그런 시각도 일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영빈관 그 신축 관련해서도 김건희 여사 관련한 녹취가 7개월 전에 이미 영빈관을 옮기겠다라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 나와서 이번에 더 이게 문제가 된 것인데요. 그래서 그 김건희 여사 특검은 이거는 계속 그 국민들이 이거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이슈이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 지지율과 이 특검과의 관계성도 우리가 앞으로는 좀 주목해서 봐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배 수장님. 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당무에 개입하고 있다고 보는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최근에 윤 대통령은 당무 불개입 원칙을 몇 차례 강조한 바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이 같은 결과가 나왔을까요? 가장 큰 거는 상징적인 부분이에요. 따봉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따봉 문자만 아니었더라도 엄지척, 체리, 엄지척, 따봉 문자가 따봉하고 이게 네. 국민들의 내리에 꽂혀버리는 것이거든요. 원성동 대표와 그렇습니다. 나눈 얘기인데. 그게 그 상징적인 여파가 아주 큽니다. 국민들은 다른 거 생각하고 요즘에 이제 유행어가 되는 것이 과연 연인 사이에도 또 친한 지인들 사이에도 또 상하 관계에서도 따봉 문자 못 받았느냐 받았느냐 이게 정말 화두가 되거든요. 따봉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각인이 되면서 네. 윤석열 대통령 또 이제 또 하나는 왜냐하면 지금 비대위도 그렇고 새 원내대표가 정계되는 과정을 보면 다분히 또 윤심이 작동된 거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또 더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당무에 영향을 준다가 10명 중 6명 정도 나오는 건 대통령의 뜻만 있다면 이준석 전 대표와 화해도 가능할 것 아니냐. 네. 대통령의 뜻만 있다면 네. 이 당의 내분도 수습될 거 아니냐라는 인식이 있는 것이죠. 그 부분을 주목하는 층들이 꽤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민의힘 상황은 이준석 전 대표의 문제와 귀결되는데 지금 오늘 당 윤리
열리잖아요. 네, 뭐 그렇습니다. 추가 징계 이런 전망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지금 대통령 떠나시는 날 이제 윤리위가 열렸다. 이거는 이제 열렸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추가 징계를 이제 확정하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야. 이런 시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준석 대표도 자기에게 징계를 할 것이다라고 받아들이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좀 전에 배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여론조사 상에서도 대통령이 정치에 관여하고 있다는 게 벌써 60%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은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최근에 그 차기 주자 관련한 이제 여론조사 나온 거를 보면은 이준석 대표에 대한 비호감도가 굉장히 지금 높은 상황이에요. 네. 근데 그 이준석 대표와 함께 이제 60% 비호감도가 거의 60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 이낙연 전 대표, 안철수 지금 의원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준석 대표도 사실 이 비호감도는 이제 계속되는 그 가처분 리스크에 대한 피로감이 가장 큰 요인이긴 하지만 계속되는 갈등 그게 주 원인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 앞으로는 이제 지금 경찰 조사도 받았고 해서 그 본인의 이미지를 조금 더 통합적인 정치인 지금 현재 이제 정치를 원내 진입을 안 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그 자기의 또 이미지를 조금 더 좀 부드럽게 가져가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 소장님. 네. 그러면요, 이 국민의힘 내용 문제 예. 어떤 방향으로 수습해야 합니까? 가장 좋은 건 이미 답이 나와 있죠. 네. 화합, 봉합. 근데 지금까지 안 통합이거든요. 됐는데 그게 과연 앞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갈 때까지 가보자. 이준석 아웃. 그리고 다음 당권은 정진석 비대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가처분 결정에 따라서 정진석 비대위 운명이 달라지겠지만 차기 당권은 지금 원내대표도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거론되고 주목받고 유력한 걸 보면 차기 당권은 윤핵관이다.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 지우기가 현재로서는 국민의힘의 사퇴 수습 방향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소장님. 네. 만약 그 윤리에서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가 나왔을 경우 네. 뭐 제명까지도 지금 예측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일단은 긍정적입니까 아니면 부정적입니까?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그 일단은 이제 그 이준석 당대표의 리스크 자체가 사라지는 거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지층은 환호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로 과연 끝이 날 것이냐. 지금 좀 전에 배 소장님은 이제 조기 전대에서 그 당권을 윤핵관이 잡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셨는데 그것도 사실은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차기 당대표에 가장 많이 지지 나오는 게 지금 유승민 의원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국민의힘은 당심이 중요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당심은 이제 지금 뭐 나경원 의원에게 가기도 하고 뭐 안철수 네. 의원에게도 가기도 하는데 이제 그렇더라도 지금 이준석 대표도 그 차기 당 대표에는 지지율이 어느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그 지금의 제명 상황이 꼭 그 당 문제를 전체적으로 해결해서 플러스적으로 당 지지율을 올리는 그런 쪽으로 갈 것이냐. 이거는 당의 내분이 앞으로 아직도 계속 지금 남아 있다라는 걸 계속 보여주는 상황이거든요. 네.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이 주호영 의원과 이용호 의원 간 양자 대결로 치러지게 네. 되잖아요. 이른바 윤심이 작동할 것으로 보세요? 이미 작동한 거죠. 나 이미 했습니까? 윤심이 없었다면은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본인은 이미 원내대표를 한번 했었잖아요. 네. 근데 또 나오는 이유는 정진석 비대위가 만약에 자초된다 그러면 주호영 원내대표의 당대표 직무대행으로도 갈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호영 의원이 막중한 책임을 맡았다. 5선 의원입니다. 사실은 국회의장이나 국회 부의장을 이제는 노려야 될 정도의 체급인데 그럼 이제 우리가 궁금한 점은 더 궁금한 건 아니 이용호 의원은 어떤 의미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체급을 올리는 거죠. 민주당 출신에다가 무소속으로 당선된 바가 있는 이용호 의원의 경우는 호남이 기반이거든요. 네. 지금 다음 총선에서 이 호남이 유지될지도 본인 지역구가 유지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전국적인 지명도를 원내대표 경선을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높이면서 네. 요 다음번에 자기의 이 총선에서의 자리를 좀 확보하는 포석이라고 봐야 되겠죠. 검찰이요 성남 FC 후원금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압수수색하는 등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인데요. 네. 검경의 수사가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결집을 가속화시킬까요? 아니면 일각의 얘기처럼 사법 리스크가 부각될까요?
지금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사법 리스크가 더 부각이 되는 거 아니냐고 불안해하는 분들도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미 지금 민주당 지지층을 중심으로 보면 앞으로 여러 차례 파도가 더 올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소되는 정도 그리고 수사를 받는 정도 가지고는 민주당 지지층이 좀 흔들릴 것 같지는 않고 만약에 이제 뭐 구속이 된다거나 또 법원에서 어떤 확정적인 판결이 난다. 이럴 때 이제 지지율이 좀 변화될 가능성이 있고. 그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앞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상당히 이게 결집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오히려 가속화는 못 시키더라도 이걸 흐트러뜨리는 요인은 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대표 민주당은 뭐 쌀값 대책이라든가 네. 그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이른바 이제 민생 행보에 주력하는 그런 일종의 투트랙 전략을 얘기하던데 그렇습니다. 이게 민심 향배에는 어떤 변화를 줍니까? 이게 최근에 그 갤럽 조사 나온 거 보면은 당 지지율이 좀 많이 빠졌어요. 네.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국민의힘과의 그 격차가 거의 7%포인트 차이가 나서 그러니까요. 아마 이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지금 당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을 방문하는 민생 행보를 많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이미 이제 국회에 이번 국감 때 처리해야 될 법안도 정리를 해놓은 상황이어서 근데 지금 전체적인 전국 자체가 정치의 사법화 전국이어서 이런 그 여러 가지 민생 행보들이 국민들에게 체감될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배 수장님, 네. 한 조사를 보니까요. 예. 이재명 대표 기소와 관련해서 정치 보복이라고 보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예. 이게 뭐 향후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인식이 되는 것 자체가 이제 시점과 내용과 또 형평성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형평성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이 이재명 대표 수사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왜 김건희 특검법이나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에 대한 결과는 빨리 좀 더 신속하게 추진되지 않느냐는 이야기거든요. 결국 검찰의 수사도 이렇게 되면 부담을 안 할 텐데 여기서 그 검찰의 수사의 좀 성격이나 내용이나 또 방향도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신속하게 좀 투명하게 그리고 증거나 근거를 가지고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검찰이 오히려 경찰이 더 부담을 안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당장에는 또 이재명 대표 지지층,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결집할 수 있는 이슈다. 더 지지층들은 공동운명체 인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수사에 따라서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네. 가족들을 수사하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재명 대표에게 부담 주기 아닌가, 그런 부담을 주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닌가, 성격이 있는가, 이렇게 되면 정치보복 인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쌍방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한 증거가 나온다면 또 중도층의 인식은 달라질 수도 있겠죠.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에 대한 조사 결과요. 네. 범여권에서는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 뭐 뚜렷한 유리 없이 경합 상황이었고요. 안철수 의원 등등 포함해서요. 네. 범야권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일단은 그 차기 대선 주자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는 당으로서는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네. 있다. 이런 상황이라고 그 말씀드릴 이제 수 국민의힘 있습니다.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사법적인 처리가 이루어지면 이 야당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또 여당에서 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이거는 많은 그 시간이 남아있는 사안이어서 차기 주자에 대한 부분은. 근데 다만 그 지난 대선이 스트롱맨의 대결이었다면 차기 그 주자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요구는 아마 좀 소프트맨 또는 경제를 잘 아는 사람 이런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그 국민의힘의 3명 오한홍의 각축이다 이런 걸 보면은 이미지적으로는 상당히 좀 중도를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이미지의 리더들이 지금 좀 사람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얼마 전까지 지난번에는 지금의 야권이죠. 민주당의 주자들이 많았는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 쪽의 주자들이 많다 이런 설명이신데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네. 지금 범여권의 경우에는 어느 한쪽에 집중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우선이고 그다음 뭐 오세훈 또 한동훈 장관까지 주목을 받는 상황인데 반대로 저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의 이재명이 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집중되어 있거든요. 한 사람에게 네. 모든 것이. 그런데 이것이 이제 리스크가 될 것이냐 프리미엄이 될 것이냐는 전적으로 우리 사법수사에 대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벗어나면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경쟁력은 더 막강해집니다. 하지만 이걸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만큼 민주당에 대안될 수 있는 대체제가 될 수 있는 인물은 상당히 기반 자체가 흐트러질 수가 있는 것이죠.
대선 후보의 어떤 새로운 지지율 흐름의 변곡점은 언제로 보세요? 내후년 총선 이후를 그렇습니다. 보시나요? 저는 총선 이후에 상당히 큰 변곡점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그거를 위해서 지금 이제 각 당이 정비 작업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